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8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력으로는 2020년 3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기유월 무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무신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칩을 지나면서 이제 월령이 경자년 무인월에서 이제 경자년 기묘월로 바뀌었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인묘진월, 즉 봄이죠. 자, 인월도 봄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도 봄이고요. 진월도 이제 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때 인월이라든가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목왕절로 봅니다. 목왕절로 보게 되겠고, 선생님 그럼 진월은 목왕절로 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걸 좀 냉정하게 따지고 보게 되면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목왕절보다는 원래는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이라기보다는 이때는 토왕절이고 환절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것이 진월인데 만약에 진월 중에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다시 요자라든가 인자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목왕절이라 하더라도 인묘를 보게 되면 이때는 방합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토왕절이 다시 이제 목의 왕왕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진월 자체만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진월은 토왕절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거는 진월 이제 다음 달 이제 청명이 지나게 되면 묘월에서 이제 진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이건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인월 목왕절인 인월을 지나서 다시 묘월로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똑같이 인월도 목왕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도 목왕절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묘라고 하는 것의 지장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묘월이라고 하는 곳 안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인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는다. 격이라든가 용신을 채용할 때 인중의 무토는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묘 안에 있는 간목도 쓰지 않습니다. 묘 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 무토 소토하거나 격을 잡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쓸 수 있는 것, 인 안에 있는 것은 병화 간목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 안에 있는 것은 을목만 이렇게 쓰게 됩니다. 두 글자 중에 차이점, 일단 목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에 해당이 되지만 인 안에는 장생된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무토가 인월에, 묘월이 아니라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칠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면서 관살이 왕한 중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타 간지로 화가 없다 하더라도 인중의 병화를 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지만은 묘라고 하는 것은 묘 중 안에는 을목만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화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목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화가 별도로 필요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다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차를 사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풀 옵션이라고 해서 뭐 에어컨도 들어가고 뭐 내비게이션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풀 옵션으로 샀을 때는 그 안에 장치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도 들어가 있고 간목도 들어가 있고 웬만한 건 내가 쓸 건 다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풀 옵션이 아니라 약간의 선택지가 있는 것이다. 그 안에 뭐 내비게이션이 하나 빠져 있다 내지는 에어컨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 여름에 차를 운전할 때 에어컨이 없으면 그 차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쌈죠 사람 한증막도 그런 한증막이 없습니다. 차 안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직접 받게 되면 차 안의 온도가 뭐 70도 이상 80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하죠. 거의 뭐 습식 사우나 내지는 거식 사우나 이상 정도 되는 온도에서 그 안에서 1시간 있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요즘 아이들 뭐라 그럴까요? 저기 통행 차량 있잖아요. 그 안에서 사고도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름 같은데. 그래서 묘월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묘월이 태어났을 때는 저 병화라고 하는 것이 옵션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풀 옵션이라고 해서 병화가 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이해가 좀 쉬울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꼭 무토뿐만 아니라 기토도 마찬가지고 간목, 을목,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월과 묘월의 차이는 이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주를 보는 것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고요. 오늘 같은 명식에서는 일간이 무토가 되는 것이고 월령은 묘월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알아두시고,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 살펴본다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 그래. 고항토, 높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넓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쉬운 말로 흙이 있는데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조금 갖고 노는 그냥 흙장난하는 정도의 흙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엄청난 높은 산과 같은, 넓은 광야와 같은 엄청난 양의 흙이 쌓이고 해서 산을 이루고 큰 들판을 이룬 그러한 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쉬운 말로 엄청나게 드넓은 그러한 광야 땅 내지는 산맥과 같은 그런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땅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계속 적체가 된다고 하면, 땅이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땅은 용도가 없어요. 그런 땅은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말하기를 불모지라고 해요. 불모지.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불모지가 되면 용도가 없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생명체를 키워낼 수 있는, 하다못해 잡초라도 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씨앗 나무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무도 있어서 그 나무가 땅에서 자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햇볕도 있어야지만 땅이 햇볕을 받아서, 양분을 받아서 나무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 해당이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무토한테는 나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물과 햇볕만 있게 되면 그냥 잡초만 자라는 그러한 여건이죠. 물론 잡초도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이겠지만, 그래도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숲을 이루거나 열대 우림과 같은 큰 아마존 같은 그런 밀림을 형성하게 되면 엄청난 생명력을 갖게 되죠. 열대 우림 같은 거, 아마존 밀림 같은 경우는 지구의 허파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양의 상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해서 뭐예요?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토라고 하는 것. 특히 무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거나 높은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숲을 이루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물이라고 한다면 개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감목을 말하는 것이고요. 햇볕은 병화를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임수, 개수 대신에 임수, 감목 대신에 을목, 그 다음에 뭐 병화 대신에 정화 같은 거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넓은 땅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지엽적으로 작게 쓸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되니까, 개수, 감목, 병화로 배합을 맞추는 것에 비해서는 국세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중요한 것, 무토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일간 무토 자체가 세력이 있어서 왕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일단 감목은 있는 것이 좋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감목이 어떻게 용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귀를 얻을 수 있느냐, 귀를 얻지 못하느냐의 어떤 척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령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 하는 것, 자, 경칩을 지나서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었고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목왕절에 해당이 됩니다. 목왕절. 그래서 무토가 묘월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신약하죠. 신약한데 관성을 왕하니까 어떻게 신약, 관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됩니다. 자, 인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인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때도 목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이때도 좀 신약해요. 신약한데 이때는 인월 같은 경우에는, 묘는 무토 입장에서 정관이지만 이는 무토 입장에서 칠살이죠. 그래서 이때는 신약 살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이 일간이 약합니다.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목은 토를 극하기 때문에, 목극토하기 때문에 당연히 토가 약해지죠. 그래서 인월은 살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묘월은 관이 왕해지는데, 어찌됐건 일간이 약해서 관살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토를 도와주는 인성이라든가 같은 비겁 등이 있어 주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하는데, 이렇게 목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실해지지 못하고 허토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같은 무토, 기토 이런 진술충 미토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화가 있어 주는 것이 화가 있어서 목생화 해서 화생토 하게 되면 사주국세가 살인상생 내지는 관인상생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사주가 원활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월 안에는 아내 자체에 병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중병화로서 스스로 살인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묘월 안에는 화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묘월 같은 경우에도 병화로서 일단 약한 무토를 갖다 도와줬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좀 윤토해야 되죠. 윤토. 무토는 윤태가 아니고 윤토가 되겠죠. 무토는 뭐라고 했어요? 무토는 건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햇볕만 있게 되면 마른 땅에 햇볕만 있게 되면 땅이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물도 같이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무토가 이렇게 묘월에 태어났는데 물만 있고 화가 없으면 이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것도 좋지 못하죠. 반드시 화하고 수가 같이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화라고 하는 것은 약한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건조해지지 않고 촉촉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글자이기 때문에 무토가 만물을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땅은 촉촉해야 되고요. 촉촉하고 햇볕이 없으면 땅은 썩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햇볕이 있어서 촉촉한 윤토된 무토의 햇볕이 따뜻하게 비춰줘야 되는데 만약에 물이 없는 경우에 햇볕만 있게 되면 땅이 또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독양불장이라는 말이 있고요. 독양불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고음불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독양불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만 있고 음이 없어도 불생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고음불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홀로 음만 있고 고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다는 얘기죠. 똑같이 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양불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고 화만 있으니까 마치 건조한 사막화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고음불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만 있고 햇볕이 없으면 땅이 썩어버리고 음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 거기서 어떻게 뭐 식물이라든가 풀이 잘 자랄 수 없죠. 마치 콩나물과 같아요. 뭐 식물이 자라는 것 같긴 한데 햇볕이 없게 되면 그렇게 누렇게 떡잎만 지다가 살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양불생, 그 다음에 고음불생. 독양불생은 독양불장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뭐 독양불생, 독양불장 내지는 고음불생 이런 이제 명리 용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사주는 독양불장된 사주다라고 하면 이제 이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기 뭐 닥터 긴사부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어요. 제가 좀 약간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끼리 서로 의학 관련된 전문 용어를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막으로서 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써주지만 자막이 없었다면 그 우리 용어를 뭐 의료 관련된 쪽에 일하지 않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한자의 개념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은 솔직히 제다신약이라고 하는 뜻을 한자의 개념만 아는 것과 그 명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제다신약을 아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다른 용어 같은 거 법률 용어 같은 경우도 공부한다라고 하면 깊숙한 내용도 알지만은 그냥 뭐 용어만 안다고 해서 그 법치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죠. 명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명리 용어를 쓰기를 권장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인상생 글자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계를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명리 용어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화로서는 무토를 생주해줘서 허토가 되지 않게, 허토라고 하죠. 허토가 되지 않게 해주고, 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촉촉하게 윤택하게 해준다고 하면 묘월에 태어난 무토가 어떻게 돼요? 실해지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옥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 무토가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무토가 묘를 본다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음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양토가 음목을 만난 것이고요. 양토 일간인 양토의 입장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관성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정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사주의 격은 정관격이 됩니다. 단 묘월이라고 하는 것에는 목이 가장 왕성한 시절에 해당이 되면서 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반대적으로 토는 약해지게 돼. 왜냐하면 오행의 상극의 법칙에 의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를 극하기 때문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토라고 하는 것은 약해지고 허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토. 그래서 이러한 경우 무토가 묘월에 태어난 것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신약한데 관왕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 그래서 약한 일간, 신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때는 인성인 화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비견 겁재인 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나머지 글자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사주 보는 관점은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일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신금,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생금이죠. 토생금에 해당이 되지만 일간이 토가 금을 생하지만 금의 입장에서 토를 봤을 때는 일간이죠. 금의 입장에서는 토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죠. 토가 금을 생하지만은 토가 약할 때는 금이 토의 기운을 빼게 되니까 일간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간이 왕했을 때는 식상으로서 왕한 토의 기운을, 일간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은 좋지만은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서 신약한데 다시 일간의 기운을 빼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토의 기운을 더 설기시켜서 더 약하게 만드는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하여 연간에 묻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에 뿌리를 두고 투출한 경금이기 때문에 요 경금은 약하지 않고 이렇게 지지에 있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금의 기운이 더 왕해진다라고 봤을 때 무토의 기운은 더 빠지게 되죠. 자, 원령에서는 목극토하죠.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금은 연간에 투출돼서 요거는 뭐예요? 또 일간의 기운을 설하게 되니까 극설이 같이 교집되어 있다라고 해서 극설 교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하는 것과 목이 일간을 극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설하는 것, 금이 일간을 설하는 극함과 설함이 극설이 교차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 극설 교집이 돼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극설이 교집하면 일간이 매우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반드시 토라든가 화를 보는 것 매우 중요할 것인데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기 때문에 수를 봐서 일간 무토를 촉촉하게 해주는 것은 윤토하는 것은 좋지만은 약한 일간인 경우에는 굳이 윤토하지 않거나 큰 의미는 없겠고요. 자수가 이렇게 목을 보게 되면 오히려 목을 생각하게 되면 목의 힘이 더 왕해져서 무토를 극하는 힘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상생의 원칙, 상극의 원칙을 잘 이해해야지만 사주의 짜임새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월간에 보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무토도 3주만 놓고 봤을 때 일간에 뿌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음토인 기토도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 무토를 갖다가 겁재인 기토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얘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같이 힘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3주의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라도 화라든가 토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리를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자, 제일 먼저 생시 나오는 것은 임자시부터 보게 되겠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이 뿌리 둘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매우 약한 일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시에서라도 내지는 토를 볼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자수를 보게 되면 일지에 있는 신금하고 신자 반합 회국합니다. 신자 반합 회국 하게 되면 이거는 수국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월령의 모광절이기 때문에 목은 다시 왕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또 재성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아무리 모광절의 묘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사주 자체가 한습해지게 됩니다. 화가 한 점도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주가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이제 목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다시 목이 왕해질 필요는 없지만 화가 있어서 무토 자체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수가 있어서 토를 윤토해야 되는데 이거는 화가 없는 중에 수만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아까 말했던 고음불생이 되는 거예요. 고음불생. 자, 음만 너무 왕해지게 되니까 땅에 물이 습지가 돼버려 있는데 햇빛이 없으면 그 습지는 썩어버릴 수밖에 없죠. 가끔 어디 가게 되면은 음지 같은데 물만 있게 되면 쾌쾌한 하수구 냄새 같은 거 맡을 수 있죠. 즉 우리나라 관계 밑에 그 하수구 보면은 다 덮어놔 버렸잖아요. 예전에 청계천 같은 경우는 고가차로 밑에 있는 것을 다 뜯어내고 청계천 자체를 이제 드러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제 물이 좀 냄새도 좀 들라고 하겠지만, 옛날에 청계천을 덮어놨을 때 복개했을 때는 그 밑에 물은 흘러가지만 햇볕은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악취 같은 것이 엄청나게, 그 다음에 벌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화가 없는 중에 수만 많게 되면 결코 좋은 국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축시가 되는 것 마찬가지예요. 화가 없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축에 무토가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역시 개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수가 한 점도 화가 한 점도 없기 때문에 무토는 허해지게 되겠고, 사주가 고음불생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개해시가 돼도 마찬가지겠죠. 뭐 개축, 임자, 개해시 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인신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금도 깨지게 되겠고요. 인중에 있는 핵신 병화도 깨지게 됩니다. 단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인 묘의 뿌리를 더 투출됐기 때문에 뭐예요? 무토로 심각하게 극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무토 자체가 더욱 약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요거 좋은 생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을묘시 역시 좋은 생시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병진, 정사, 무호, 기미시 정도가 이거는 화를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진은 화하고 진토를 같이 보게 되겠고, 정사는 화를 보는 것이고, 무호, 기미 같은 경우는 화토를 같이 보는 그런 국세이기 때문에 약간 무토를 도와줄 수 있는 국세가 될 수 있겠고, 자, 경신, 신유시는 극설규집하는 사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생시 정도 본다라고 하면 괜찮게 생시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나머지 뭐 보지 않은 생시 뭐 하나 있네요. 자, 여기 임술신데 이거 한번 대입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예시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예시사주는 병우년 신묘월 무자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 사주는 오늘 금방 같이 봤던 2020년 3월 6일 금요일에 출생한 사주 명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봤던 거는 경자년 김요월 무신일에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 병우 신묘 무자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이 무토인 것이고요. 또 태어난 월령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에 해당이 됩니다. 사주 보는 방식 제가 말씀드렸죠. 맨 먼저 첫 단추 무토라고 하는 것을, 일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다음에 이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는지를 살펴보시고, 나머지 6글자의 배합을 살펴본 연후에 그다음에 대운을 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라고 하는 것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고항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항하다라고 하는 뜻,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넓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 것이고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든가 구릉이라든가 내지는 넓은 광야와 같은 그런 땅에 해당이 된다. 그러한 흙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흙이라고 하면 좀 작은 개념이며, 이라고 하면 토, 광야, 산, 구릉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저기 만주벌판이라든가 우리나라 김해평야, 김제평야, 호남평야 여러 가지 엄청난 넓은 그런 평야들이 있죠. 그런 거를 무토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무토라고 하는 것 뭐예요? 뭐 곡식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매우 울창한 산림을 이루게 되면은 그 산림 안에는 나무도 살 수가 있겠고 풀도 살 수가 있겠고, 나무에서는 과실이 열릴 것이고요.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는 동물들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새들도 그 안에서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깃들어서 살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이 무토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높은 산이라든가 구릉이라든가 광야 같은 것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러한 땅이라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불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모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황폐한 그런 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으려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 등등이 이 세 가지 정도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일간이 왕했을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 주어서 소벽해야지만 무토가 썩지 않고 무토로서 큰 산을 이루어서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물도 있어야지만 그 땅이 윤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화가 있어야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야지만 그 산에서 사는 모든 나무라든가 동물들도 에너지원을 받아서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무토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무토가 어느 원령에 태어났는지를 또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태어난 것이고, 이 묘월은 중춘이라고 합니다. 중춘, 봄이 왕한 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봄이죠. 봄이 아주 그냥 흐드러진 이제 아름다움, 즉 여러 가지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묘월 중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목이 왕한 그런 계절인 것입니다. 목이 왕하다라고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토는 약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묘월이 태어났을 때는 신약하죠. 일간은 약하고 관왕합니다. 관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개수, 병화라고 하는, 그 간목은 꼭 간목, 을목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어차피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이기 때문에 다시 목이 왕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신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는 개수보다는 일단 병화,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약한 무토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즉 마른 땅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 자체를 윤토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묘월이 태어났을 때는 화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물이 필요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봤던 이 명식은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서 수는 받지만 신금을 보고 청간의 경금이 투출해서 일간 자체가 묘월에 태어나서 매우 신약한 중에 다시 금이 왕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약한 무토의 기운을 금이 다시 설해버리니까 더 신약해지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생시에서는 화토를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병진정사 무기미시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신을 예시하는 사주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확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연주가 다르죠. 여기는 경자년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병오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묘월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던 신약 왕한 그런 사주 국세인데, 연주에서 오화에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양인에 해당이 돼요.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두기가 가장 좋은 것에 해당이 되면서 이 오화에 뿌리를 둔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가 세력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보게 되겠고요.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이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다시 일간을 생하기 때문에 이 사주 국세가 관인상생하는 아주 좋은 국세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요 신금이 있어서 요 병화하고 이렇게 탐합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양중지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도 물론 신금을 보게 되면 탐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이렇게 오화에 병화가 뿌리를 두잖아요.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 무토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병화 자체도 같이 뿌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화 일간이 왕하게 되면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가, 신금은 뭐예요? 물론 주옥 반지 보석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와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탐합한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가 완전히 병화 자체를 묶어 놓지는 못하기 때문에 병화가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얻었어요, 묘월에. 그 다음에 일지 자체에서 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자일주죠. 무자일주라고 하는 것, 일지 자체에서 정제를 받습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바른 재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일지 자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궁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 사주가 건명, 그죠? 남자에 해당이 되는데, 자, 묘월에 태어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재성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연주에 인성을 얻었고 일지에서 재성을 얻었으니까 이 사람은 처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처덕이 있겠고, 처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 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연주에 인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조상의 어떻게 음덕도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인성이 용신 중에 인성의 뿌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 공부를 잘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공부도 잘한, 학업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주가 만약에 생신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무오시가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무오시가 되면, 이 사주 자체는 무오시가 되면, 자, 이 사주하고 같이 비교를 해볼까요? 이 사주가 무오시가 됐을 때는, 이 사주는 일간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무오시가 되면은 무토일간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비견인 무토가 일간을 도와주는 것으로 봐서 이 생시가 나쁘지 않지만, 이 생시 자체는 연주에 인성을 받기 때문에 굳이 다시 왕해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주가 무오시가 됐을 때는 자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 윤토해야 되는데, 좌우상충되게 되면 오화도 깨지게 되지만 자수도 어떻게 돼요? 개수는 화토가 왕해지게 되면 증발돼서 금방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명식에서는 무오시가 좋지만은 이 명식은 무오시가 결코 좋지 않은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기미시 자체도 좋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유시. 자, 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수만 있게 되면 화토가 화토가 왕해지게 되면, 수만 있게 되면 이 수는 금방 고갈돼서 약해지죠. 특히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모강절이라고 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이 수는 묘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사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수 자체가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딸랑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수의 근원을 마련해줘서 수가 좀 왕해진다라고 하면 넓은 땅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신시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이 사주가 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간의 기운을 설하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토를 윤택하게 될 수를 생조해 줄 수 있는 수의 근원이 된다라고 봤을 때, 신유시라고 하는 것, 뭐 경신시가 돼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우 좋은 생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서 약한데 병호
연을 만나서 무토가 뿌리를 두니까 무토도 약하지 않은 사주국세가 되는 거고, 병화가 있으니까 무토를 또 생조해 주니까 따뜻하게 되고 무토를 실하게 만들면서 자수가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되고, 금이 있어서 수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생조해 주게 되니까 요거 별거 이상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주의 짜임이 아주 좋은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울로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임진개사 갑오을미 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운로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병신신유 이렇게 가더라도 이 운이 나쁘냐 좋으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령 자체 일단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병신정유 간다 하더라도 나쁜 사주는 아닙니다. 이 사주가 원래 어떤 사주냐면 검사를 했던 사주고요. 검사 아시죠? 검사를 했던 사주고 부장검사까지 했다가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언뜻 봐서는 사주 국세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사주 짜임이 아주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화를 얻었는데, 병화를 얻었는데 그 병화가 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일간 자체도 연지에 뿌리를 두고 화를 얻은 것이고요.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도 금을 얻어서 금이 수를 생겨주는 아주 짜임이 좋은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뭐 있을 건 다 있잖아요. 금도 있고 토도 있고 그 다음에 수 목화 다 갖추고 있는 사주. 여러분들 그런 거죠. 오행을 다 갖추고 있으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갖추고 있는 것도 얼추 다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 갖추고 있는 것이 서로 구애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사주하고 한번 잘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